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남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학생입니다. 먼저 저희 인터뷰 촬영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내용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 이름과 나이, 그리고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현재 물류회사에서 운송업을 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환자분 주로 어디가 아프신가요? 저는 목이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목과 허리 중에 통증이 더 심한 부위는 어느 곳인가요? 허리보다는 목의 통증이 더 심한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운송업을 하다 보니까 하루 평균 200km 정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주로 운전을 할 때 목이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취침하실 때 사용하는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진 않으신가요? 베개가 너무 높건 낮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이 정도 보통인 것 같아요. 하루 평균 핸드폰 사용 시간은 어느 정도이고 주로 행하는 자세는 어떤 것 같나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목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목에 통증이 발생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목의 통증이 시작한 건 한 3년 정도 됐고 허리 통증이랑 같이 온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목에서 나타나는 통증 이외에도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어느 부위에서 주로 나타나나요? 목 통증이 있을 때 허리랑 같이 아픈 거 말고는 큰 건 없고 잦은 두통이랑 어깨가 가끔씩 아파요. 혹시 어깨는 어떤 자세를 했을 때 가장 아프신가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럴 때가 제일 통증이 동반하는 것 같아요. 통증의 단계가 0에서 10까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환자분 현재 통증은 어느 정도신가요?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5의 기준은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할 때 살짝 불편함을 느껴서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교통사고나 목에 손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사고 났던 적은 없었는데 자세 때문인지 서서히 통증이 시작되더라고요.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 하는 걸 좋아해요. 어깨에서도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있으신가요? 어깨를 이렇게 돌릴 때 통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목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간헐적이신가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계속 나타나시나요? 간헐적으로 일어나는데 무리해서 일한 뒤에는 장기간 동안 피로감이나 통증이 있고 통증이 심할 때는 2, 3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뻐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승모근이랑 뒷목 쪽에 통증이 생겨요. 통증이 나타나는 특정한 자세가 있나요? 갑자기 목을 굽히게 되거나 아니면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통증이 생겨요. 통증은 어떨 때 심해지나요?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운전하고 나서 통증이 승모근 쪽에 오는 것 같고 또한 운전할 때면은 운전대만 잡아도 목이 아파요. 통증이 감소되는 자세가 있나요? 턱을 당길 때 통증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증상이 나타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주로 목이 아픈데 가끔 어깨도 아픈 것 같아요. 콕콕 찌르는 통증은 없나요? 없어요. 장기간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천천히 목을 펼 때는 통증이 없어요. 목 중에서도 위랑 아래쪽에 어디에서 통증이 나타나시나요? 목 중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 거기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혹시 예전에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 옛날에 2년 전에 병원 한번 들렀었는데 그때 뭐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인가?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완전 탈출된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등이 뭉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위쪽 승모근쯤 좀 뭉쳐있고 아래 어깨뼈 쪽에는 좀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평소에 구기 운동 같은 걸 즐겨 하시나요? 아니, 구기 운동을 안 하는데 최근에 헬스를 시작했어요.
통증이 나타날 때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좀 통증이 줄어드시나요? 그 헬스 시작하고 나서 헬스 선생님께서 막 뒷목을 풀어주고 공으로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통은 확실히 줄었고 편해진 느낌이 들어요. 통증이 아침과 밤 중에 언제 더 많이 나타나시나요? 일하고 퇴근할 때쯤이니까 저녁에 더 아픈 것 같아요. 목을 펼 때 일정 범위 이상에서 통증이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통증이 없는 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딱 여기까지 이때부터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통증의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요? 아까 그 범위보다 좀 더 넘어가게 되면은 지난 것처럼 막 통증이 올라올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몸이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은 자주 나타나나요? 목이 뻣뻣한 것 때문에 옛날에는 양반다리도 제대로 못하고 전체적으로 뻣뻣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목 통증과 목 디스크 질환에 좋은 운동 첫 번째 동작은 열중시호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짧아진 어깨 앞쪽 근육과 목 뒤쪽 근육을 이완하여 거북목이라든가 일자목으로 인한 목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열중시호 동작처럼 팔을 등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서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신이 올릴 수 있는 범위까지 천천히 들어 올린 상태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합니다. 이후 천천히 숨을 내쉬며 내려옵니다.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어깨가 몸 안쪽으로 말린 것을 곧게 펴주기 때문에 승모근이라든가 목 뒤쪽 통증을 완화하고 체형을 교정해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작이 될 것 같습니다. 목 통증과 목 디스크에 좋은 두 번째 동작은 팔꿈치 멀리 보내기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가슴과 어깨 근육은 늘리고 뒤쪽 근육은 조이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로 인한 어깨와 목 통증, 목 디스크에 효과적입니다. 어깨가 반듯하게 펴지면 밀려나온 턱도 제자리 찾아가므로 목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면을 바라본 채 팔꿈치를 어깨와 수평이 되도록 들어줍니다. 이때 팔꿈치가 흔들린다면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살짝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며 팔꿈치를 안으로 모았다 등 뒤쪽을 조이듯 천천히 늘려줍니다. 만약 팔을 들기 힘들다면 기둥에 팔을 대고 가슴을 앞으로 쭉 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목 통증과 목 디스크 질환에 좋은 세 번째 동작은 머리 지그시 누르기 운동입니다. 스스로 저항감을 느끼며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마나 목 뒤에 손바닥을 올린 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미는 힘에 따라 고개를 젖히거나 숙이는 것이 아니라 저항감을 느끼며 목 뒤쪽에 자극이 오도록 합니다. 특별한 무게를 들지 않고 목 뒤쪽 근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동작이므로 목 통증과 목 디스크 환자에게 좋습니다. 목 통증과 목 디스크에 좋은 마지막 동작은 목 근육 펀칭 운동입니다. 흔히 목 뒤쪽 두개골 아래 근육인 후두하근이라 목 옆쪽 앞쪽에 위치한 근육인 사각근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목 뒤가 뻣뻣하고 뻐근한 통증이 옵니다. 흔히 거북목으로 인해 근육이 단축되거나 목 디스크로 인해 이상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 근육을 잡아당기는 식으로 누르며 풀어주기만 해도 통증이 상당히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손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마사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목은 허리와 달리 하중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근력 운동은 필요치 않습니다. 또 이미 목 디스크가 진행된 상태라면 목을 앞으로 또는 좌우 방향으로 숙인 상태에서 억지로 힘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서 목 운동의 핵심은 반드시 힘을 뺀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 또 목 운동은 비단 목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깨나 등 근육을 함께 풀어줘야 자연스럽게 완화가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운동하여 하루빨리 통증 없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과 목 디스크 질환자에게 도움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관리를 어디선지 운전하는 도중,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중, 컴퓨터라든가 TV를 보는 도중, 핸드폰을 보는 도중이라도 자연스럽게 하시면 통증을 예방과 목 디스크 퇴행을 예방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구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이 눈이 피로하고 뻐근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 빡빡이 아저씨가 진짜 시원함을 보장할 수 있는 이 후두와근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우선 후두와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이 후두와근은 여기 뒤통수 바로 밑쪽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네 쌍의 근육이야. 이제 이 후두와근은 센서 역할을 하는 이 금방추가 1g당 36개나 되는 이 굉장히 밀도 높은 센서 장치인데, 이 센서가 정교하게 일을 못 해주면 이 눈의 과도한 피로와 이 몸에 쓸데없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지. 자, 아무튼 이러한 눈의 피로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 후두와근이 재기능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후두와근만 풀어줘도 이 눈의 긴장이 확 줄어드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방법은 정말 간단해. 그냥 후두와근 부위에 이렇게 폼롤러를 대고 그 위에 누워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목을 돌려주기만 하면 돼. 단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눈을 감고 이 눈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된다는 거지. 이 목 근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을 최대한 빼주는 게 좋아. 그렇지. 이제 왜 이렇게 눈을 감고 풀어줘야 되냐면, 자, 먼저 이 눈 근육은 이 MDB에 의해서 후두와근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 눈 근육이 긴장하게 돼서 그에 연결된 후두와근 또한 긴장하게 되지. 그래서 후두와근을 마사지할 때 이렇게 눈을 뜨고 풀어주게 되면 이 긴장과 이완이 동시에 발생해서 이 마사지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되겠지. 이 때문에 이렇게 눈을 감고 풀어주는 게 이 후두와근을 훨씬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거야. 뭐 이제 보통 머리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면 엔간하면 이 후두와근 마사지를 해주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뭐 롤하다가 암 걸릴 때 진짜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요호호!